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17회차 수요 경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포츠 월드배 일단 뭐 조성인의 서륙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조성인은 한 주 쉬라고 휴가를 줬는지 안 나왔고, 이제 3위를 했던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을 했던 김종민이 다시 한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모터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선수와의 궁합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강축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설정입니다. 뭐 실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터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고, 또 스타트에 대한 부담, 또 플라잉 복귀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일단 수요 경제는 탐색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수요일에는 좀 더 데이터를 쌓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림수 4개 준비했고, 자, 온라인까지 일단 노림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경주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자, 김민준이 이번 경주에는 축으로 평가되지만, 자, 부담 요소가 있습니다. 부담 요소는 플라잉 복귀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격적이지 못하고 공간을 노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던 김민준이라는 점에서, 일단 김민준이 모터가 그래도 좀 빠르고, 또 안쪽에 한유영, 그리고 전두식, 중하 썼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전술적으로는 김영민하고 최재원이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정훈련에서 좀 체크를 한 게 1코스에 있는 전두식이었는데요. 스타트를 0.10을 끊고 인 빠지기를 했습니다. 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배가 쭉쭉 뻗는 건 아니지만 스타트로 승부를 했고, 또 1코스에서는 10번 중에 6번 정도 입상을 하는 위치, 10번 중에 8번 사면 대율을 기록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1번이 스타트를 끊는다고 한다면, 김민준이 이게 누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휘지로 간다라고 한다면 4번, 5번이 닥쳤던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공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사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는 만큼 후차권의 변수로 전두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고, 자, 살 수 있는 것은 기습밖에 없습니다. 이 기습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준을 찌르게 만들어야 본인이 살 수가 있는 만큼, 자, 어차피 김영민도 찌르기고 최재원도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두식의 기습을 좀 대비하시면서 염두에 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쌍승이 뒤집히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쌍승이 뒤집히는 그림이고 1번이 살아남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맹신하지 마시고 나머지 3파전 후차권은 전두식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 어차피 한유영이나 김채연 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전두식, 김영민, 최재원 중에서 경쟁 상대를 찾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자, 김종민,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아랍의 그랑프리 전 다 이겼는데, 요번에도 1턴에서 찌르기는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는 2차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2턴에서 그렇게 유석현하고 무리하게 싸웠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지민을 너무 알러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뒤늦게 2주 2턴까지 경쟁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턴에서부터 본인이 실수하면서 눈앞에서 이렇게 놓치는 그런 김정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아쉬웠겠죠. 아, 잘 끊어냈습니다. 생각보다 잘 끊어내고 있고, 김보경이 1, 2코스에서는 좀 봐야 되지만 스타트감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 불안 요소가 스타트고, 이동은 모터가 좀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김종민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박준현, 김태규, 이주영. 자, 5월에 여자 여왕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성적을 또 바짝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주영 지금 5연속 입상이죠. 5연속 입상. 뭐 B2기 때문에 특별 승급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 승급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발판을 마련되기 위해서 순위권의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전술적으로는 박준현하고 김태균인데 모터는 김태균이 훨씬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순위, 2순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김종민이
감지 않고 마찬가지로 김민준과 마찬가지로 김종민이 감지 않고 이동이 인빠지기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이동이 뭐 아니면 도죠. 인빠지기가 많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감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감긴다고 한다면 바깥쪽을 보는 게 맞지만 만약에 김종민이 여유를 부려서 휘가 막 찌른다라고 한다면 4번, 5번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승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위권의 변수는 누구냐? 2번 김보경이죠. 말씀드린 대로 1, 2코스는 활용도가 좀 괜찮습니다. 40%의 연대율 2코스 그리고 1코스는 뭐 50%가 좀 안 되는 40% 30% 정도 되는 그런 연대율인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머리를 보더라도 후착 3파전 구도 여기도 이주영을 제외하더라도 김보경이나 김태규 두 선수에게 힘을 주고 둘 중 하나 삼복성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사건은 혼전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이동도 기습에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종민이 어떤 전술을 가져가느냐 안쪽을 싹 죽인다고 한다면 바깥쪽에 찾으면 되고 피가 막 찌른다고 한다면 안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김종민의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휘감기가 많습니다. 휘감기가 많기 때문에 기본은 바깥쪽을 먼저 보시고 안쪽에서 굳이 노린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그 2번 김보경을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여기도 좀 애매한데요. 일단 아웃코스 송근성이나 오상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 안쪽에서 축을 찾아야겠는데 일단 이재학이 1코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정훈련에서 스타트가 꽝이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6위, 09, 23, 5위 들쭉날쭉했습니다. 스타트가 들쭉날쭉. 자 그렇기 때문에 1코스에서 스타트를 못하면 꽝이다. 제가 봤을 땐 볼 거면 아예 1놓고 입상 후보인 박정아, 김창규 마지막으로 기광서를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는데 스타트가 늦으면 꽝입니다. 꽝이기 때문에 버린다고 한다면 경쟁 상대는 2번,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차피 기광선은 찌르기이기 때문에 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야 이재학이 아니면 박정아 아니야? 박정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박정아가 체중이 가벼우고 순발력이 좋은 전력이 96 나왔습니다. 뭔가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직전 회차에 서하모가 탔을 때도 꾸역꾸역 2착 한번 가고 그 다음에 6착, 5착 힘이 별로 없었던 가속력도 약했던 그런 모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도 좀 노림수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공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축구를 4번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창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트가 0.2초대 스타트인데 오늘 20172508 끊었습니다. 자 스타트감 괜찮고 어차피 2번 찌르기고 3번 찌르기면 본인이 할 건 휘감기밖에 없죠. 자, 휘감아 준다라고 한다면 5번 송근성도 불러드릴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노림수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마음에 들면 현장에서 강하게 추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3경주가 되겠죠. 자, 김창규를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모터와의 궁합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이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현장에서 4번 김창규로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는 크게는 3파전 구도입니다. 일단 한종석이 18번 모터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걸로 1착, 2착, 2착을 했던 그런 모터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권영민이 약하죠. 권영민이 약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전동욱만 요리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스타일이 휘감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 상황 기본적으로 찌르기에 노마크로 갔을 때 휘감는 스타일이라서 무리하게 경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안 할 수 있는데 일단 전동욱이 스타트로 맞벌이를 놓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1코스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9번 출전해서 2착 없습니다. 우승 6번, 3착 한 번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거의 뭐 50%, 6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면 머리죠. 자, 1번이 모터가 괜찮습니다. 본인도 선의력을 중상이라고 썼고 직전 회차도 스타트 때문에 욕을 한 바가지 먹었던 그런 전동욱인데 아예 첫 번째 게임 5코스에서 가질 말든가 가가지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팔려놓고 스타트를 6호 경고 하나 먹고 끝났는데
자, 오늘도 스타트는 좀 불안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 40, 두 번째 12, 그 다음에 35, 18 역시나 들쭉날쭉한데 최종적으로 스타트감을 맞춰서 스타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3번이 서돌거나 찌르면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이 버텨주면 머리까지도 볼 수 있는 만큼 직선발이 괜찮죠. 1-3으로 공략을 하고 1호 맞히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스타트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정석하고 송효석하고 8기 동기입니다. 둘이 굉장히 어, 잘 맞고 전술적으로 맞는 그런 공합이기 때문에 3호. 박성문은 이 스타트를 잘하는 전력인데 오늘 스타트가 1, 2, 4, 2, 2, 8, 3, 3 탄력이 좀 안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하게 보면서 이걸로 가든가 3호로 가든가 1 놓고 3호 이걸로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전동욱을 볼 거면 세게 보고 안 볼 거면 버리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되는 사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승부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오경주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현장 추천 경주인데 노림수가 있습니다. 일단 믿을 만한 전력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림수를 보고 체크한 다음에 저도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육경주는 박상현이 저는 1코스 아침에 출지표를 보고 나서 박상현이 머리도 나올 수 있겠다. 1코스를 좀 타니까 7번 중에 3회 우승 딱 네, 5번 들어갔습니다. 총 5번 입상.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또 오늘 1코스 당근주를 2번 했는데 07, 21 발수는 1등, 3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주도를 했다는 건데, 자, 경쟁 상대인 일단 최인원은 이제 플라잉 여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볼 수가 있겠고, 경쟁 상대는 서희하고 2인, 뭐 김현덕, 강지한까지 다 되는데 일단 센터 코스 압박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서희나 2인은 2인보다는 서희가 더 위력적인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3, 4, 1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5번, 6번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강제안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기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좀 자른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박상현이 중하에 7초 04, 7초 09, 평균 7초 07을 끊었습니다. 호전세를 보이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록이나 7초 때 끊었고 중하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정훈련에서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스타트를 때려서 서희하고 2인을 찌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공격적으로 돌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3일, 4일을 먼저 노리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상현이 요주의 인물로 평가되는 그런 편성이고 삼복승권에서는 강지한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제가 강지한 현장에서 추천해 드렸는데 되지도 않는 권영기가 까재 껴가지고 3경주였죠. 강지한을 발목을 잡았는데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도 괜찮게 나갔기 때문에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도 이번 주도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현과 강지한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는 박상경주 최재원의 1경주에서의 움직임을 결과를 좀 체크해야겠는데 축은 따로 있죠. 축은 심상철을 권해드립니다. 야, 심상철 괜찮아? 최근에 100배 2번에 40배까지 사면서 배당 형성에 빌미를 제공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 뭐 팬들은 제가 지정훈련 보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상철 삐져서 그러는 거 아니냐, 반항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상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플라잉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이렇게 사전 스타트에서 플라잉을 하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좀 크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스타트감 이번 주 괜찮습니다. 05 플라잉 06 00 좀 빠른 감은 있어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강공에 나선다고 한다면 안쪽이 2번 살고 바깥쪽에서는 5번 6번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인데
일단 심상철이 휘감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왜? 최재원이 타격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맞선다라고 한다면 휘찌로 갈 경우에는 1순위로는 2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5번, 6번 중에서는 양원준이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회력도 중하기 때문에 김한석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기록이 조금 더 빠르고 또 스타트감도 일정하다는 점에서 뭐 도찐이 개찐입니다. 5번, 6번 배당도 그렇고 크게 차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주력을 2번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악의 기나리오는 쌍승 뒤집기. 쌍승 뒤집기도 최악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위력은 온라인이 완전 꽝이었습니다. 꽝이었기 때문에 아마 빕 대지 명함도 못 내밀고 고전할 수 있겠다. 최재현이 조금만 욕심내면 최소 2차기 한 자리는 가져갈 수 있다. 입상의 한 자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실경주입니다. 일단 심상철 저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줘야죠. 언제까지 조성인하고 김종민하고 2파전을 봐야 되나. 심상철도 이제는 QS를 좀 채워서 다음 대상 경주에는 함께 경쟁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최강자, 오리지널 경정 최강자의 기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장영태를 축으로 추천해 드리면서 도전 상대는 한성근이 물망에 오르는 게임이죠. 일단 빠지고 찌르면 딱 끝나는 게임인데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일단 김경일이 9주 만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9주 만에 나왔는데 직선이 굉장히 좋았고 대신에 선에는 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일보다 더 요주의 인물이 강영길인데요. 어차피 윤상선, 김보경은 아웃코스기 때문에 2번이 장영태하고 맞다이를 놓지 않고 찌른다. 그리고 김경일도 찌르겠죠. 강영길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점이 1.41에 3.23 점수도 벌어야 되고 사고점도 낮춰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는 강공밖에 없습니다. 물론 휘지도 하지만 같이 찌르면 한성근하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세게 붙어 돈다라고 한다면 자, 변수나 선복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경일도 괜찮지만 자, 저는 강영길이 더 급하다라고 평가가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장혁태 중심으로 한성근 메이드 가시고 김경일, 강영길 중에서는 저는 강영길을 좀 더 추천해 드리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자, 구경주는 배민 1코스 굉장히 잘 타죠. 제가 뭐 계속 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번 출전해서 우승 8회 2차 2회입니다. 그랑프리를 3번 먹은 그런 배민의 실력입니다. 1코스 그리고 경쟁 상대들 다 찌르기형 선수죠. 일단 앞서 이주영, 이경주 때 5연속 입상해서 만약에 입상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특별 승급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2기 때문에 물론 점수가 지금 5.70 그리고 45.20이라서 일단 뭐 A2는 조금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 승급을 해서 빠르게 또 찍고 간다. 뭐 페이스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빠지고 찌르는 그림. 아까 8경주 마찬가지로 장영태, 한성근처럼 배임의 이주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경쟁 상대인 반혜진이 아웃코스기 때문에 유리한 길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끼리가 이렇게 팔릴 겁니다. 1, 2, 1호로 팔리는데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엄광호죠. 랭킹 7위를 찍었습니다. 엄광호가 65kg인데도 불구하고 가속력을 중상으로 썼습니다. 물론 선에는 중하 썼지만 본인이 아마 레바를 다 놓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속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스타트나 또 1턴에서 추동 잡는 그 의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주영이나 반혜진은 찌르기형 선수입니다. 근데 엄강호는 붙어돌기가 가능합니다. 한 템포 빠르게 승부수를 던진다면 역시나 강영기처럼 또는 삼복승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엄강호의 가능성을 좀 사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합니다. 10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현장 추천 경주. 요거는 어성규가 좀 불안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일단 기록도 안 나왔고 이따가 16경주 온라인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겠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보고서
버텨줄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그림이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경주는 일단은 크게는 김영민하고 손재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5번 박정아도 있지만 일단 뭐 김은지나 신성길, 전동욱보다는 김영민하고 손재민이 눈에 띄는 그런 편성인데요. 김영민이 1코스를 좀 잘 타죠. 1코스를 잘 탑니다. 9번 출전해서 승 4회, 50%가 조금 안 되네요. 50%가 좀 넘네요. 그리고 2회 굉장히 좀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스타트가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에는 그나마 좀 하는데 스타트가 동반돼야 되는데 옆에서 끌어줄 만한 전력이 없습니다. 자, 김은지, 신성길 본인 앞가림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전력이고, 뭐 김영민이 자력 승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회가 깔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재민의 역습과 압박 충분히 좀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1사 4일 딱 요걸로 보고 있고, 한복선을 박정화로 묶고 가는데 4, 5 그림은 좀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조합 투자를 힘을 주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 좀 어디에다가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냐. 배당판은 없겠지만, 배당은 그렇게 없겠지만, 자, 지금 김영민이 스타트가 좀 흔들린다, 또 굉장히 밋밋하게 끊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조금 여기에 힘을 실어보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는 이제 세 번째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 편성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서 현장 추천을 말씀드렸고, 확신이 들면 그때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부로 이제 동반부로 들어가는데요. 13경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전이지만 김대선이 지금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스타트감을 0.1초대로 맞춰놨고, 또 모터도 승부수를 좀 띄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코스에서 0.12 끊고 인 빠지기를 했는데 바깥쪽에 위협적인 전력이 없기 때문에 김대선이 그래도 그나마 쌍승축은 장담 못해도 복승축으로 활용하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자, 김동경을 조금 약하게 보는 가운데 김현덕과 윤영일, 이민아, 김도희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2번, 4번, 5번이 겸비는 양상인데 2번은 위치가 좋은 반면에 모터가 조금 불안하고, 자, 윤영일은 모터가 좋은 반면에 선회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민아는 스타트도 좋고 모터도 괜찮은데 위치가 좀 약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마음 같아서는 2번, 4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찌르기 이 코스에서 최근에 계속 먹었고, 윤영일은 이제 기습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또 모터도 이게 전동욱이 했던 115번 모터, 좋았던 모터이기 때문에, 자, 아웃코스 이민아는 어차피 한 템포 늦게 찌르고 들어와야 되는 안쪽 선수들이 경쟁을 우당탕탕 해야 되는데 2번, 3번이 찌르기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날라들긴 좀 힘들어 보여서 또 두 개의 주권으로 좀 압축하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그리고 김대선이 해준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터지는 그림은 김현덕이나 윤영일 중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스타트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자, 변수로도 이번 김현덕을 좀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4경주도 애매한데요. 전정환 때문입니다. 전정환을 못 믿어서 좀 불안해서 강하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송혜봉, 서정원도 약하기 때문에 2인 정경호, 신현경 어차피 찌르기는 선수라서 착으로 좀 내려놓고 2번, 3번 중에서 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정환이 스타트를 끊어서 2인을 찌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2, 3, 4번은 좀 어려워지는 그림이고, 2인이 넘어간다, 1번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3번, 4번을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묶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묶을 것인지 고민인데, 일단 이 공통 분모는 2, 3이죠. 2, 3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1번, 4번 중에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정환은 제가 봤을 때는 5 아니면 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중간하게 타서는 경합도 안 되고
1턴도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2, 3을 메이드에 3복승으로는 변수로는 1순위는 신현경, 그다음에 2순위로 변정환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일단 2인의 직선 탄력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정경호와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드립니다. 15경주는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태희가 있는데 뭘 현장 추천이야. 이태희 온라인도 괜찮았는데, 자, 이태희가 괜찮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다 괜찮습니다. 일단 권희혁은 힘들 것 같고 나머지 선수 다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스타트를 보고 제가 머리로 노리고 있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들면 계단과 상관없이 강하게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독일 두 경주에서 사기당하고 굉장히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발 좀 집중을 해주길 바라면서 마지막 승부 경주 현장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경주입니다. 일단 어성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경주 때도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역시나 가장 불안한 기록도 가장 늦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볼 수가 있겠고 김국홈하고 조용기도 까봐야 됩니다. 까봐야 되는데 역시나 좀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기록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4초 32, 32. 나머지 선수는 47, 56, 58, 77. 뭐 순차적으로 1, 2번 이렇게 나오고 3, 4, 5, 6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1, 2. 기록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 2번 중에서 축을 정해야 되는데 자, 그 확정검사 기록을 보니까 96이고 정성호가 80입니다. 자, 랭킹 1위 찍었습니다. 박정아도 있고 김종민도 있는데 정승호가 랭킹 1위를 찍었다. 굉장히 좀 궁합이 좀 잘 맞고 정승호 펠러가 좋은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강현길이 시소이 같으면 강현길이 먼저 임 빠지게 하고 정승호가 찌르면 그래도 강현길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찔러서 이길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강현길보다 정승호가 더 나와서 돌리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3, 4, 5번이 땡큐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2로 가든가 아니면 2 놓고 3, 4, 5에서 역공을 하는 그런 전략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수요경주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예상이 더 중요합니다. 경정은 바람이 갑자기 등바람이 불다가 맞바람이 불 때도 있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냐에 따라서 1턴에서 선회가 밀려서 찌르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오전 훈련에서 갑자기 좋아지고 사전 스타트에서 플라잉에서 심상처럼 스타트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경륜이나 경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정은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현장 예상에 비중을 더 많이 주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서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촉을 바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